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5월 초에는 4월 부진을 딛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5월 말이 되니까 여러 이슈들로 시장이 좀 침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참 재미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만렙 박주식과 함께 재미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시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철 대표, 서른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빠르게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국내 증시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철 가이드님. 네, 미증시는 지금 신고가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실적 발표 가이드를 드렸는데 거의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갔는데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제가 점검해봤는데 거의 보합권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서 거의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코스닥은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게 전체 브라질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로 따지면 연초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인데 저는 이게 좀 수급이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 수급이. 근데 그럼 제한된 수급에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결국 업종 내에서 그냥 수단매 정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방산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 그냥 바로 급락 내리고 하는 이유가 수단매가 그만큼 빠르다 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제한된 수급 상황에서 수단매가 돌아가는 장세.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2분기에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피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피크가 이제 계속 얼마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다. 제한된 수급이 좀 풀려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국내 증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서른지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미증시랑 확실히 상반된 분위기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요인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승 재료이든 하락 재료이든 재료가 있어야지 방향을 잡는데 지금 재료가 딱히 없다는 게 좀 지루한 시장을 좀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 FOMC에서 미국 측은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발언조차 좀 가깝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후퇴시켰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그런 발언이 이제 증시에는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료는 있지만 이제 국면 자체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금리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달라지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명확하게 펼쳐질진 모르지만 그래도 속도를 좀 줄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려는 그런 투자 심리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지루한 거는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만 잘 보내고 나면 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국내 증시가 잘 오르려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이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연이어서 좀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은 영원한 테마니까 실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네. 2분기도 비슷하게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DS 사업부만 보면은 본업이 이제 낸드하고 이제 디램인데 요게 이제 이익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낸드는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낸도는 이제 재고 평가 이익 때문에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디램은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 좀 여기서 살짝 꺾이는 분위기거든요. 디램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하면 거의 2분기가 1분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 지금 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시스템 반도체에서 얼만큼 이익을 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AMD 레퍼런스를 좀 확보해야 다음이 좀 넥스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HBM 반도체는 원래 삼성전자가 1위였어요. 1위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좀 라인을 줄이고 많이 줄여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와서 엔비디아랑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결국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도 SK하이닉스와 접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따라잡을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긴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 거의 수율도 안 나오고 발열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슈가 돼서 삼성전자가 조금 밀렸다가 지금 이제 뭐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풀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하반기 들어서면 HBM 반도체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TSMC가 못하는 파운드리를 물량을 조금 받으면은 삼성전자 좀 괜찮아질 거 보고 있는데 근데 대신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는 게 더 낫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좀 노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공개해 주세요. 밸류체인으로 어떤 밸류체인으로 종목을 보고 계신지요? 최근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이제 솔브레인 같은 이제 소재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정말 합을 잘 맞춰서 잘 가고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장비사들 이런 회사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은 지금 주가 레벨이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미 반도체나 이런 SK하이닉스 향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가격 부담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하반기를 노리고 좀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밸류체인을 바라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8층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1억을 준다면 삼성전자를 사지 않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사실 지금도 그 의견은 유효해요. 하지만 조금 더 낮아진다면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장기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동그란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두 군데를 잡아왔어요. 자, 장기 차트 상으로 두 번의 동그라미 해당 해에 음운,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의 구름대 지지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밝은 색의 강한 구름대 지지를 형성을 했는데 이번에 음운이 조금 더 두껍게 출현을 한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보조지표입니다. 특히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향후 1, 2년 정도는 조금 긴 호흡으로 조용하게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여유롭게 매집을 해서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니까 지루하게 계셔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조금 더 지정학적인 요인을 더해보자 하면은 자, 이번에 대만의 총통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대만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쟁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안 하리란 보장은 또 없습니다. 뭐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이라고 보진 않고요. 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은 대만에 있는 TSMC 쪽에서 이제 공급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은 중요하지만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주신다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AI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전력주를 국내 증시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였었죠. 전력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번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서른지 대표가 처음에 전력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야 되겠다. 다음 주에 바로 전력주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상당히 결과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가져놨던 LS라는 종목도 역시 이제 전력 관련주. 근데 저는 이 전력과 약간 욕심쟁이라 전선까지도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의 모회사인 LS
이렇게 컨셉을 잡아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채널에서는 저희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같이 다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추가 상승은 이제 가능한데 저는 약간 이게 종목이 약간 좀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약간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전력 설비, AI 때문에 지금 전력이 모자르다. 그럼 전력 설비. 거기서 이제 전선 이제 부족하니까 굴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전선. 그 다음에 전력을 효율화하자. 그 다음 냉각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때 전체 발전 용량이 부족하다. 발전소 짓자. 거기에 이제 또 발전소 지으면 결국 에너지 저장해야 되는데 그럼 ESS까지 다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점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전력 관련주가 사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저는 각 종목별로 한 이제 전력 관련주들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 좀 보시고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0일 이동평균선 대응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단기 추세는 좀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쪽을 도저히 손이 안 나가신 분들은 전 약간 이제 뭐 전력 효율화 발전 그다음에 ESS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아닌가. 왜냐면 이쪽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쪽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확대가 될수록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력주 계속해서 더 오른다고 보십니까? 일단 LS 일렉트릭은 굉장히 애정이 가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SBS 첫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과도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1년 뒤에 이 종목을 매수할 수요, 2년 뒤에 매수할 수요, 뭐 3년 뒤에 매수할 수요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우상향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미래의 수요가 싹 몰려버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실히 미래 수요까지 앞당겨서 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정도는 쉬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는 또 급격한 하락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LS 일렉트릭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유튜브 너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 전선 관련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저 혼자 언급을 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도 사지 않을 때 매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선물로 가지고 온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종목명 이제는 공개를 합니다. 히든 유망주가 아닌 공략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공략주 투자 포인트 들어보시고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략주 가격 전략과 함께 더 많은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